바티가 드디어 노션 연동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처음 오픈했던 노션 기능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티와 노션을 연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노션과 알림톡, 노션과 문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처음 노션 연동을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셨고 또 그만큼 많은 개선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저희 개발팀, 기획팀 모두 고심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안정성과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노션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회원님들이 기존에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노션 DB에서 알림톡과 문자를 바로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형, 롤업, 수식,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관계형의 경우에는 조금 연동하는 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수식으로 치환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시연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요청이 많았어요. 이미 가지고 계신 노션 DB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개별로 발송 또는 부분으로 135번만 선택해서 발송 아니면 전체를 다 선택해서 발송하는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발송 후에 노션 DB로 돌아와서 발송 상태를 발송 전에서 발송 완료로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쓰시게 되면 이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지시는데요. 바티에 접속하지 않아도 노션에 원하시는 메시지와 수신자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매일 저녁 7시, 매일 아침 9시 이런 식으로 발송 상태가 발송 전인 건들만 발송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바티 크레딧을 차감되는 정액제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바티 캐시라는 현금 충전형 요금제가 같이 오픈이 되면서 알림톡을 발송할 때 이 충전형 상품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바티와 노션 연동을 위한 준비 과정인데요. 우선은 1단계 먼저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차 책갈피를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를 다 보시는 게 가장 이해도는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티 AI와 노션 연동을 위한 준비 1단계로 노션 개인용 API를 발급하고 바티와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션이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한 네임택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API가 되는 거고요. 그 네임택과 그 다음에 바티에 내 노션의 네임택이 이거야 라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 가이드 링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션에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바티 사용 가이드에서 노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도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링크에 가셔가지고 API 통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임 태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노션 워크스페이스 소유주이신 분들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션 아이디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요금제도 물론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링크 노션 프로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로 접속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노션 가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위에 이름 있잖아요. 본인 이름에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을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래 가보시면 연한 회색 글씨 두 번째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같은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새 API 통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회원님이 갖고 계신 노션의 워크스페이스가 쫙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형은 프라이빗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인터널, 퍼블릭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인터널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유형을 쓰게 될 거고요. 로고는 이제 업로드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API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티 로고 요 하얀 색깔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름을 입력 안 했네요.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저는 바티 튜토리얼 2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설정 구성을 가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 시크릿 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통합 시크릿 키를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바티에 넣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 기능에 보시면 콘텐츠 읽기 업데이트 입력, 요거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아래 부분에 사용자 기능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읽습니다. 요것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키를 복사를 해 줍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키를 복사했으니까 저희는 바티로 가야겠죠. 바티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튜토리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새 작업을 바티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처음 노션에서 지금 바티로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 작업을 열어 주시고요. 노션을 이미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엑셀도 어느 정도 친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바티도 지금 엑셀 기준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간단하게 화면 설명을 드리면 엑셀이 이제 2분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엑셀이고요. 흔히 쓰는 엑셀 파일을 그대로 갖다가 복붙할 수 있는 엑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시트는 주소록 같은 개념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노션에 있는 DB를 일로 가지고 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주소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워크플로 창에서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래서 전 작업명을 노션에서 메시지 자동으로 발송하기, 이렇게 작업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얼굴 때문에 여기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할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한 API 키를 어디다 붙여 넣느냐 라고 하시면, 이렇게 새 작업을 여시면 오른쪽에 워크플로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액션들을 쭉 보시고 순차적인 흐름대로 넣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노션이라고 검색을 해야겠죠. 노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작업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괄호 열고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노션 액션 4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액션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노션 계정 추가하기라고 이제 나와 있고, 아마 여기 이제 빈칸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테스트로 만든 걸 미리 연결을 해놨고, 이번에 만든 바티 튜토리얼 2를 여기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션 계정 추가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별칭과 바티, 제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2하고 통합 시크릿 아까 복사한 거 컨트롤 V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다고 모달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1단계까지 된 거고요. 2단계는 바티로 불러올 노션 페이지에 연결 항목을 선택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티 가이드에 예쁘게 잘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티로 가지고 오고 싶은 이 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API 바티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제 노션으로 가볼게요. 노션에서 제가 원하는 이제 바티로 가지고 오고 싶은 페이지는 이 바티 학원 학생 관리 리스트예요. 이거를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노션을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학원마다 맞춤으로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노션을 굉장히 많이 잘 쓰세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능도 많이 쓰시고요. 저도 학원생들의 요청 사항들을 보면서 노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학생관리 리스트랑 테스트 결과를 보내는 DB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바티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 가셔서 점 3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시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연결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바티 튜토리얼 2, 제가 아까 만들었던 API죠. 얘를 이 바티 튜토리얼 2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네, 모든 페이지와 하위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바티 튜토리얼 2랑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만든 API 키한테 이 바티 튜토리얼 2를 다른 서비스로 바티로 연동해 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 페이지를 했죠. 그러면 이 페이지 링크, 이 위에 있는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바티로 넘어와서 페이지 URL을 넣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페이지 링크는 제가 권한을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바티에다가도 URL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페이지,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DB 학생관리, DB 테스트 결과, 이 DB들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 가져올 건지 학생관리 가지고 올 건지 이렇게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테스트 결과를 한번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다음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바티의 어느 영역에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요. 바티 엑셀이 아니라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데이터 시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위치는 데이터, 여기 밑에 데이터 보이시죠? 시트 여기, 그 다음에 A0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A0 이렇게 입력하고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체크가 표기가 되면서 액션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로 가지고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오기 전에 노션에서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뭔지 설명드릴게요. 노션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텐데, 제가 일단 노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학생들 이름을 넣었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테스트 결과는 관경으로 만들어 봤어요. 관경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가지고 오는 관경의 이름은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DB를 만들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름을 그냥 공백으로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롤업을 쓸 거기 때문에 공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학생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 편집, 유형, 관경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 관리해서 관경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백은 따로 제목은 따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공백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바티로 가지고 와서 바로 자동으로 알림톡이나 문자를 보내려면 앞에 체크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크 값을 대신해 주는 게 이 아이디예요. 아이디는 이제 각 열마다 특정할 수 있는 키 값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디는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네,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속성에서 보시면 새 속성에서 아이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왼편에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노션에서 가지고 오는, 이 노션에서 보는 DB와 바티의 데이터 시트에서 보는 DB의 순서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노션 같은 경우는 이 바티로 가지고 왔을 때 저희 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뒷단에서의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없이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순서가 일정하게 따라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들어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노션 DB를 쓰실 때 바티에서 바티로 가지고 오기 전에 먼저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01 있고, 그 다음에 02 이렇게 발송 체크 있고, 이게 03이어야 되는데, 그쵸? 03. 그 다음에 학생 일자, 학생 이름 04, 학생 이름 수식 05, 수업명 06,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07, 피드백 08, 학부모 연락처 09, 그 다음에 학생 연락처 10. 네, 학원 연락처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이름 보면 관경으로 가져왔잖아요. 나머지들은 텍스트 형식이라서 괜찮은데 아마 나머지들도 더 관경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학생 이름만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이 학생 이름을 관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 이 DB가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관계형의 원본이 있는 페이지도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결과 페이지 말고 이 테스트 결과 페이지에 관경으로 연결된
원본 DB가 있는 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결 항목에서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경이랑 연결된 모든 원본 DB를 포함한 내용을 이 바티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수식을 만들어준 이유는 노션에서 API로 관계형 값을 가지고 올 때 이 관계형 들어간 DB의 넘버만 가지고 오고 이 최바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최바티라는 학생 이름에 대한 수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제가 최바티, 김바티 이런 식으로 넣고 속성을 하나 추가합니다. 학생 이름 수식 이렇게 추가하고 유형을 수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포맷 함수가 있어요. 포맷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값으로 붙여넣기 같은 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관계형이지만 이 학생 이름 수식은 이 옆에 있는 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텍스트화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맷이라는 수식을 써서 학생 이름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가져와지게 되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붙여서 학생 이름 수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자나 알림톡에서 보내게 되는 이름은 여기 있는 학생 이름 수식을 가지고 와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명, 테스트 결과, 피드백, 학부모 연락처 등등 해서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알림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노션 DB를 먼저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속성 중에서 AID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이름 수식과 동일하게 쓸 건데요. 이것도 여기에서 속성을 편집해서 수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요게 왜 필요한지는 이후에 저희가 발송 상태값 업데이트 할 때 필요한 거라서 우선은 만들어 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수식을 편집을 해서 여기서 학생 포맷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학생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AID가 만들어졌죠. 요거는 이제 학생 이름이랑 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이것도 키값으로 쓰일 거예요. 이 학생한테 알림톡이나 문자가 제대로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공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 키값. 그 다음에 얘를 숨겨도 됩니다. 사실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속성에서 AID, 공백 이런 것들 안 보여도 됩니다. 일단은 눈을 꺼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필요한 이 항목들 10가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정돈 1차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바티로 넘어와서요. 이 노션 새 작업을 만든 여기 이 데이터 시트로 아까 만든 노션 DB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A0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지금 설정은 다 완료가 됐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노션 액션 처음에 클릭했을 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액션을 껐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빨라집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로딩이 돌 때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 결과 DB를 먼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A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0이라는 게 사실 이 뒤에 있는 여기입니다. A0. 여기부터 컬럼명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컬럼이 저희가 없잖아요. 이 노션에 이 컬럼명이 없기 때문에 A0으로 해서 여기를 다 채워주려고 이렇게 A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놓고 실행하기 밑에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와집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밑에 4행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7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션 아이디가 4개가 있어서 4개가 그대로 들어왔고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값이 없는 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발송 상태 1, 2, 3, 4, 5, 6, 7 이렇게 예쁘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AID예요. 네, AID로 이렇게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ID의 값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체크가 되게 돼서 이 A0부터 여기 체크되는 이 AID 영역까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 노션에서 발송 전인 애들만 가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발송 상태 값을 4개로 만들었는데요. 발송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성 중이 있고 작성 완료가 있고 발송 완료가 있고 이렇게 4가지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새 페이지 처음에 떴을 때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디폴트 값은 발송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자를 입력 중이실 때 있잖아요. 다 쓰지는 못했지만 입력하고 계실 때는 작성 중으로 좀 수기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문자에 이 알림톡으로 보낸 문구를 다 작성하셨다라고 하면 작성 완료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 완료로 되어 있는 이 발송 상태 값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이 바티로. 그래서 발송 상태가 작성 완료인 건들만 가지고 와서 알림톡을 자동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네, 다시 이제 세팅해 주시려면 여기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들어가셔서 액션 들어가셔가지고 필터 조건을 한번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라는 거는 이미 노션에서 가지고 오기 전에 노션에서 필터를 한 애들만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컬럼명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발송 상태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싶고 발송 상태 중에서 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작성 완료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쵸? 그러면 작성 완료를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 완료로 이 5개 중에서 작성 완료로 된 최바티 긴바티만 가지고 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올 탭 선택과 셀 위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A0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뒤에 칼럼명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초기 세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칼럼명을 초기 세팅을 했기 때문에 A1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A1으로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잠시 임시 저장을 할게요. A1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가지고 와지는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컬럼 값이 n까지 있네요. n. 네, 그쵸? 그러면 n까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앞서서 가지고 왔던 데이터베이스 값들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덮어쓰기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A1 점점 그 다음에 n 이렇게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첫째 행 제외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칼럼을 안 가지고 오고 밑에 있는 DB 값들부터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A1 땡땡 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 DB에서는 N인데 회원님들 바티 작업에서는 이 데이터 시트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신 다음에 데이터 시트의 마지막 칼럼 열이 어떤 건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N열 아니면 뭐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마지막 칼럼 영문명을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A1 땡땡 N 하고 첫째 행 제외를 꼭 클릭을 해주시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네,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봐주시면 네, 이전에 있던 그 값들이 다 리셋이 됐고 작성 완료인 상태 값인 긴바티, 최바티만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세팅한 필터링된 값만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학생 이름 수식,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이름은 관경이기 때문에 페이지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거를 텍스트화한 학생 이름 수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거나 알림톡을 보내거나 두 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문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 번호로 이제 010으로 보내시게 되는 경우에는 솔라피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업자 번호로 070이나 1588 같은 그런 사업자 번호로 유선 번호가 있다라고 하시면 바티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차이점은 솔라피는 이제 개인 번호로 010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 바티 서비스는 아니에요. 솔라피라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부터 API 키 발급하고 아까 저희 노션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연동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티 같은 경우는 바티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을 하실 수 있어요. 단 사업자 번호로 가입이 된 070이나 02나 1588 같은 사업자 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바티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 발신번호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작업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원하시면 저희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솔라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솔라피는 꽤 유명한 이제 문자 사이트예요. 그래서 새 API 키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솔라피에서 회원 가입 후에 API 키를 발급받아서 바티와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솔라피 API 발급 가이드 바로가기 이렇게 파란색 글씨를 클릭을 해주시면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솔라피 사이트도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솔라피라고 치면 이렇게 솔라피 어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API 키를 만들어가지고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PI 키는 여기서 마이 페이지 가시면 API 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API 키를 눌러주시고 모든 IP 허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이렇게 API 키랑 시크릿 키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바티에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별칭, API 키, API 시크릿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샘플 키로 5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신 번호는 이 데이터 시트라는 개념이 이 드럼통 있는데 여기 있는 칼럼 값이 아까 비슷하죠? 노션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칼럼 값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럼통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학부모 연락처에 보낼 거기 때문에 학부모 연락처에 커서를 놓으시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임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임시 저장까지 해보고 임시 저장하고 꺼주신 다음에 이제 문구를 작성을 해야겠죠. 문구는 제가 이 학원에서 쓸만한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는 문구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여기 왼쪽에 위치한 바티 엑셀에 A열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다 쓸 거예요. 문구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게 알림톡 템플릿이랑 같은 건데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학원명이 있고요. 학원명은 저는 바티 학원이라고 보낼게요. 바티
T학원. 그 다음에 수강생님.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문구가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치환돼서 이 칼럼명으로 치환돼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치환값을 넣어줘야지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저는 지우고 꺽쇠꺽쇠 공보 학생 이름 수식님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 학생 이름 수식이니까 학생 이름 수식님 수업 피드백 보고서를 전달 드립니다. 수업명, 여기 06 수업명이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 바티의 규칙은 꺽쇠를 양옆에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06 수업명 꺽쇠 2개 닫고 중괄호 2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일자가 테스트 일자예요. 테스트 일자 여기 3번. 그래서 수업 일자 지우고 03 테스트 일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07 테스트 결과 07 테스트 결과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중괄호 2개 넣고 08 피드백 이렇게 넣고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학원 연락처를 넣은 거네요. 학원 연락처 11번 11 학원 연락처 이렇게. 네, 여기 공백을 좀 줘볼까요? 삽입 해주시면 이렇게 공백이 추가돼서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이름으로 맞춤으로 학생에 대한 문자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낼 학생들의 리스트에 꼭 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보라색 음영으로 체크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솔라피 문자 메시지 발송하기 다시 클릭해 볼게요. 네, 다시 클릭했더니 학부모 연락처의 수신 번호로 맞춤으로 이렇게 문자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김바티 그리고 미리 보기 2번 하니까 최바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 발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프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스케줄링을 돌리게 되면 이 액션 2가지를 다 켜놓게 되면 이 필터에 맞는 조건, 작성 완료인 값들만 가지고 와서 문자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요거를 일시 정지를 해주고 발송하기를 한번 클릭해서 발송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2건이 되게 되고요. 작업 상세 내역 확인을 눌러주시면 발송이 잘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화면 앞으로 갔네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노션에서 메시지 자동으로 발송하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최바티, 김바티 잘 발송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라피 문자를 발송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알림톡을 한번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톡 발송은 우선은 이제 카카오 비즈니스 아이디를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 더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자만의 아이디 만드시고 카카오 채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림톡 템플릿을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에 있는 알림톡 발송하기 액션에서 선택한 다음에 연동 작업, 그 다음에 알림톡 발송 세팅 작업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여기 문자 발송까지 했었잖아요. 요거를 잠깐 오프를 해놓고 저희는 이제 알림톡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 검색 창에서 알림톡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림톡 보내기랑 알림톡 보내기 바티 캐시라고 2가지 액션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각각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는 저희 바티 크레딧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바티 베이직 요금제가 1000 크레딧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1000 크레딧 내에서 알림톡을 같이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 발송당 3 크레딧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의 경우에는 발송량이 적은 분들, 바티 자동화를 쓰시면서 알림톡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고 싶은 약 월 300건 이하를 발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액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이 봤던 이 바티 캐시라고 써져 있는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는 충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만큼 현금을 충전을 해주시고 발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캐시를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알림톡 발송 비용 건당 10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티 베이직 액션을 쓰시면 1000크레딧이 들어가는데 1000크레딧에서 1크레딧이 아마 이제 이렇게 자동화를 쓰는데 소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위치한 이 액션들을 한 번 실행할 때마다 1크레딧이 소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티 캐시를 쓰게 되면 이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에 한해서는 이 바티 캐시 안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티 크레딧은 자동화하는 데만 쓰시고 이 바티 캐시는 알림톡 발송량에 따라서 한 건당 10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충전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충전하기를 눌러주시면 최소 범위 10만원부터 이렇게 충전을 해서 건당 10원의 알림톡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알림톡 바티 캐시 대신에 알림톡 보내기로 할 건데 기능은 똑같아요. 이제 어디에서 크레딧이나 캐시가 차감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고요. 기능의 세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를 클릭해서 제가 보유한 이 1750 크레딧 내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동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알림톡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티 프로필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카카오 알림톡 연동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갖고 계신 카카오 비즈니스 아이디를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티 샌드라고 보이는 화면이 띄워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회원님이 갖고 계신 프로필 아이디,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식으로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를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학원, 오프라인 학원, 학습지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번호는 이 카카오 프로필 아이디에 관리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주시면 연동이 다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연동하게 되면 연동을 하시고 나면 여기 프로필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사업자는 없지만 바티 통해서 알림톡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바티봇이라는 아이디를 저희가 공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미 승인받은 템플릿들을 바티봇을 통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티봇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림톡 그 아이디, 카카오 비즈니스 아이디만 선택을 해주시면 발송하는 세팅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티봇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티봇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이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학원 수강료 안내, 학원 수업 피드백이라는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뒀어요. 그 밖에도 뭐 확인 요청, 배송 시작 안내, 안내사항 전달 등등 이 템플릿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새 템플릿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템플릿 추가는 현재는 저희 서포트 팀을 통해서 바티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이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템플릿 등록하는 부분도 한번 짧게 안내를 드릴게요. 이 알림톡 아이디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캐시 충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템플릿 등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등록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바티 프로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티 프로필을 선택하신 후에 메시지 유형, 템플릿 강조 유형 등등 이렇게 템플릿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샵하고 중괄호 하고 치환할 정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치환된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대로 제가 아까 전에 문자 보냈을 때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템플릿 학원 수강생 수업 피드백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라는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치환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샵하고 중괄호하고 수업명, 샵하고 중괄호하고 수업일자 이런 식으로 여기 치환될 값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보안 템플릿 미설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의 이용 안내 등에 대한 등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건 등록된 템플릿이라서 따로 등록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 등록된 템플릿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바티 사용 가이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리스트에 여기 물음표 누르시면 사용 가이드로 가거든요. 사용 가이드 가셔서 검색창에 카카오 알림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템플릿을 미리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알림톡 템플릿 사용과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가이드가 이미 나와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알림톡 템플릿을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추가한 게 학원용 수업 피드백, 그 다음에 학원 수강료 안내 이렇게 추가를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템플릿을 학원 수업 피드백 이런 템플릿에 맞춰서 알림톡을 한번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티샌드 페이지에서 알림톡 템플릿을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템플릿이 승인받은 템플릿만 뜨게 되고요. 알림톡 승인은 요즘에 제가 해보니까 반나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등록해 놓으시면 오후에는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 피드백이라는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신 번호는 우리 여기 데이터 시트 아까 문자 했을 때 했었죠. 이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치환 값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치환 값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림톡 템플릿의 승인을 받을 때 꼭 들어가야 될 정보들을 변경해서 보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값과 연동해서 매칭해서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저장을 하고 뒤에 봐주시면 여기 칼럼 값 있죠. 칼럼 값들 있죠. 이 칼럼 값들을 맞춰서 매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수업 피드백 템플릿 안에 수신 번호는 드럼통 클릭하시고 이걸 선택하실 때는 여기 드럼통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괄호를 Shift 괄호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시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학부모 연락처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명은 지금 따로 없었어요. 그쵸? 여기에 치환값이 학원명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바티 학원 이렇게 텍스트로 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치환은 되지 않고 공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생은 내려서 4번 학생 이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명은 06번 수업명 수업 일자는 아까 테스트 일자였죠? 03 테스트 일자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07 테스트 결과 피드백은 08 피드백 그 다음에 연락처는 우리 학원 연락처였어요. 네, 학원 연락처 이렇게 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요게 제가 지금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요. 학생 이름이 아니라 학생 이름 수식을 넣었어야 돼요. 그쵸? 여기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명, 수업일자, 테스트 결과, 피드백, 그 다음에 학원 번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수업 일자는 아마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될 텐데 발송이 될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뒤로 가서 학생 이름이 아니라 저는 학생 이름 수식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쵸? 네, 학생 이름 수식 이렇게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다시 이렇게 김바티님 하고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이제 알림톡 세팅이 다 되신 거고 여기서 액션 실행 ON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완료를 해주시면 초록색 체크가 뜨게 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한 번만 실행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알림톡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알림톡이 발송이 실행하기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게 되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바티님 하고 피드백이 오게 되고 안녕하세요 최바티님 하고 피드백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림톡을 바티봇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티학원으로 입력하고 일반적으로 쓰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미 갖고 계신 알림톡 아이디를 연동하셔서 아니면 신규로 발급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알림톡 맞춤으로 보내게 되면 훨씬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 알림톡 발송한 거에 대한 성공값을 추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노션의 발송 완료 상태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쭉 가면 원래 없던 칼럼 2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칼럼인지 보시면 솔라피 결과, 그 다음에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라는 칼럼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솔라피 결과라는 거는 이 솔라피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행이 잘 발송이 되었는지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도 내가 선택한 행의 발송 여부가 발송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칸이 빈 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문자를 2건을 보냈고 또 알림톡을 2건을 보냈을 때 성공적으로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이라고 뜨게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성공이라는 값을 키값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것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내용만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SQL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액션에서 영어로 SQL 검색을 해주시면 맨 아래에 바티 엑셀을 DB SQL로 사용하기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주시면 이제 SQL이라는 이제 문법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추출을 해서 이제 원하는 시트에 넣어주는 액션인데요. 요게 이제 엑셀을 쓰시면 VLOOKUP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 VLOOKUP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쉽고 빠르게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 저장을 잠깐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AID라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노션에서 노션 여기 테스트 결과에서 제가 AID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제가 만들면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 AID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만든 이유가 이 AID를 키값으로 그 성공 여부를 그 다음에 최바티, 김바티, 강바티 이 이름을 같이 매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쳐주려고 이걸 키값으로 잡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AID를 업데이트를 하시려면 꼭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AID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서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수식을 포맷하고 학생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이름을 관계형에서 수식으로 가져온 AID 값을 임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SQL이라는 액션을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SQL 안에 들어가는 쿼리문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션 그 유튜브 영상 밑에도 바로 보실 수 있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림톡에서 SQL을 한번 써볼 건데 문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문자용 SQL 쿼리문하고 그 다음에 알림톡용 SQL 쿼리문을 2개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될 건데 제가 지금 시연할 때는 알림톡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SQL 쿼리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바티 엑셀 DB로 SQL로 사용하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지워줍니다. 초록색 글씨를 지워주시고요. 이 문법을 쓸 거예요. select 별 from data where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는 성공.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라는 시트에서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 칼럼이 성공이라고 찍힌 행들을 모두 가져와 달라 라는 의미의 쿼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을 쓰고 이 데이터를 삽입할 위치는 제가 새로 만들 거예요. 데이터 시트에서 새 시트 만들기를 해서 데이터2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데이터2를 만들고 맨 처음에는 A0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A0으로 가지고 와서 처음에 초기 값은 컬럼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맨 처음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게 할 때도 A0으로 가져와서 칼럼을 초기 세팅해 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에가 지금 데이터 하나만 있죠. 그게 아니라 데이터 2가 옆에 생기면서 A0부터 이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가 성공으로 찍힌 모든 행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 번째 액션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들어오게 되고 쭉 보시면 카카오톡 성공한 애들만 두 건만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세팅을 해주실 거는 이후에 이제 알림톡 보낸 것들을 초기 값을 여기를 지우고 다시 가져오는 세팅을 한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칼럼이 A0이 아니라 A1으로 한번 바꿔주고 첫째 행 제외하는 세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액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세팅한 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거를 A1 해주시고요. 땡땡. 아, 제가 이걸 안 봤네요. 여기 끝에가 어디까지 있었죠? 끝에가 이거는 제 예시고 회원님들이 가져오신 노션 DB의 맨 끝 열을 봐주셔야 돼요. 지금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Q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 분들은 P나 O일 수도 있고 뭐 R이나 S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인하셔서 맨 마지막 열의 영문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SQL로 사용하기 액션에서 밑에 2번 탭 선택 셀 위치에서 A1 땡땡 하고 Q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첫째 행을 제외해 주세요. 요걸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는 칼럼명을 세팅하기 위해서 A0에서 가지고 온 거고 이 두 번째부터는 칼럼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밑에 값만 가지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은 A1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Q를 입력하고 뒤에 넘버를 안 붙인 이유는 리셋을 한번 하고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셋을 하려면 뒤에 숫자 안 붙이고 영문 Q만 가지고 오면 된다. Q까지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째 행 제외 클릭해 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이 되면 이제 업데이트 하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하기 액션이 이제 나와야겠죠. 여기서 서치해서 노션 다시 검색하셔서 업데이트하기 인터널이라는 액션이 있어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업데이트하기 인터널을 클릭해서 다음 액션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에서 어떤 노션 DB에 이 값을 업데이트 해줄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처음에 세팅을 했던 바티 튜토리얼 2번 노션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는 기존에 이미 연결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따로 입력 안 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시면 기존에 입력해놨던 DB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렇게 로딩이 처음 노션 액션을 켰을 때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모든 DB를 다 찾아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느린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X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고 다음 눌러서 좀 두 번째 되면 다시 빨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처음 액션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할 때 너무 동글뱅이가 오래 돈다라고 하면 X 하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DB 테스트 결과라는 DB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어떤 정보가 일치한 아이템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할지를 여기서 먼저 필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는 아까 전에 제가 노션에서 만들었던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데이터 시트에서
데이터 2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노션에서 처음에 제가 아이디 값을 꼭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디. 이 아이디가 키값이 될 거예요. 이거에 이제 고유한 이 행의 고유한 정보기 때문에 아이디를 키값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바티가 2명이 있다고 치면 이 최바티로만 키값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중복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바티와 아이디 넘버를 같이 매핑해서 1 플러스 최바티, 2 플러스 최바티 이런 식으로 고유 넘버링을 넣어줘야지 나중에 알림톡을 발송했을 때 성공값만 구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키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이디를 꼭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 고유값 때문에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 액션에 오신 다음에 이제 노션 아이템 업데이트하기 테스트 결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일치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업데이트할지 조건을 걸어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노션의 아이디 값을 키값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데이터 2 선택 아이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 주의하실 점이 데이터가 1이 아니라 2여야 돼요. 데이터 시트가.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데이터 2라고 안 뜨고 데이터라고만 뜨면 액션 끄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액션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데이터 2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기존에 발송했던 전체 내역이 있는 게 데이터고 그 중에서 성공한 친구들만 가지고 온 게 데이터 2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2에 있는 아이디랑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값이 많은 이유는 노션에 있는 칼럼들이 전체가 다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업데이트할 거는 01 발송 상태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를 발송 완료로 바꾸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저장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노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업데이트 하기라는 거의 구조가 저희가 이 데이터 2에 있는 시트는 어떤 거였죠? 이 SQL에서 성공한 애들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었죠. 성공한 애들만 넣었어요.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 그렇죠? 이 성공한 아이디 값이 뭐였죠? 아이디가 1번, 2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션에서 이 아이디 값 1번, 2번, 그쵸? 이 1번, 2번인 친구들만 이 발송 상태를 발송 완료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업데이트 하기에서 이 아이디 값이 1번, 2번인 친구들만 이 발송 상태를 발송 완료로 해줘라고 세팅을 해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른 액션들은 이미 한 번씩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지를 해놓고 업데이트 하기 하고 한 번만 실행을 눌렀습니다. 네,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세팅이 됐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발송 완료. 지금 업데이트가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발송 상태값까지 바로 완료로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시연을 쫙 해보겠습니다. 신규 데이터를 한번 넣어가지고 제가 누르지 않고 이 하나씩 지금 이제 시연하느라고 하나씩 실행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쫙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와서 솔라피 안 하고 알림톡으로 보내볼게요. 알림톡을 보내고 SQL로 알림톡 보낸 것 중에서 성공한 친구들만 데이터 2번 시트로 가지고 오고 데이터 2번 시트에 있는 아이디 값을 찾아서 이 발송 상태를 발송 완료로 바꿔준다. 이렇게 4개의 액션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어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빈칸이 있는데 작성 완료했을 때 저희가 알림톡 나가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일자를 오늘로 하고 이름은 지금 광경으로 가지고 오니까 윤바티로 해볼게요. 윤바티 학생 이름 수식도 바로 차게 됩니다. 영어 수업
4번.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패스, 80점으로 패스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화이팅! 이렇게 멘트를 써볼게요. 화이팅! 알림톡은 길이 제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피드백은 길게 쓰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 연락처는 제 번호로 넣어볼게요. 네, 넣고 그 다음에 학생 연락처는 이렇게 넣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된 것 같아요. 아마 학원 연락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속성을 한번 볼게요. 네, 학원 연락처도 있었네요. 학원 연락처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액션을 할 때 이제 어떤 값만 가져오죠? 네, 작성 완료인 값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DB를 가지고 올 때 이 5행 중에서 작성 완료로 된 것만 가지고 와서 알림톡을 보내고 성공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송 완료로 나오는 것까지 한번 쭉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점은 정말 자동화가 될 수 있는 점은 쓰시는 분들께서 관리자는 여기만 채워주시면 돼요. 채워주고 작성 완료로 되어 있는 것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예를 들어 뭐 저녁 7시에 스케줄링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고 알림톡 상태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티에 접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초기에 한 번만 세팅을 해주시면 네, 자동으로 메시지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서 순차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와서 알림톡 보내고 그 다음에 성공값 찍어주고 네, 업데이트 하기까지 이렇게 4개가 성공이 됐고요. 다시 봐주시면 이제 윤바티 값만 이렇게 작성 완료인에만 이렇게 값이 가져와졌고 이렇게 윤바티님 해서 알림톡이 왔습니다. 수업 피드백 보고서가 잘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2의 윤바티 7번 성공한 이력만 이렇게 아이디 값 윤바티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노션 가시면 네, 이렇게 발송 완료로 값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이 업데이트 하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되었고 스케줄링 거는 거는 간단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케줄링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스케줄링은 여기 밑에 있는 스케줄링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설정 주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복 주기 매일, 매주, 매월 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 월, 화, 수, 목, 금, 평일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복 기간은 오늘부터 종료일이 없고 실행 간격은 한 번만. 뭐 시간 단위도 간격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루에 뭐 여러 번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한 번만 오후 12시 이렇게 시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 시간은 없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장 주시고 다시 한번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12시간마다 보내겠다라고 하면 12시간마다 실행 이렇게 해서 뭐 오후 1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 주기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실행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2시마다 이 워크플로우 작업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제일 이제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노션에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이 작업은 알아서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림톡 보낸 이력은 저희 마이 페이지에서 밑에 보시면 워크플로우 이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워크플로우 이력 내에 발송한 이력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윤바티님에게 보낸 게 성공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력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워크플로우 액션 실행 개수가 이제 크레딧이랑 연관이 되고요.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용하신 크레딧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액션들은 다 베이직 1크레딧짜리이기 때문에 횟수당 1크레딧씩 소진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웹훅을 통해서 그 기능 중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거 있었죠. 개별 발송, 부분 선택 발송, 전체 선택 발송 기능. 요거 가능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에요. 노션 갖고 계신 DB 위에다가 버튼을 삽입해서 개별로 발송하시거나 부분 선택해서 발송하시거나 전체 선택해서 발송하는 기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훅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요. 후킹 건다고 하잖아요.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이렇게 후크를 거는 게 API 말고 웹훅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웹훅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노션에서 바로 선택해서 버튼만 클릭을 하면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저를 이렇게 옮기고, 네, 우선 제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티 학원에서 저희가 테스트 결과 안내까지는 알림톡을 보내봤는데, 이번에 웹훅 버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바로 수강료 안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고요. 구성은 학생 이름 수식, 학생 이름은 위에 했던 것처럼 관계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이름 수식으로 데이터 깨지지 않게 텍스트로 가져와지게 넣었고, 그 다음에 청구 서명,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그 다음에 학부모 연락처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알림톡으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알림톡으로 바티봇으로 템플릿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알림톡으로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발송 체크랑 발송 상태라는 거를 추가를 해놨어요. 발송 상태는 위에 이제 같이 했던 것처럼 발송 시작 전인 것들만 가지고 와서 발송 완료로 이렇게 상태를 바꾸는 거를 같이 이제 워크플로우에 넣으려고 하고요. 발송 체크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발송 체크를 해야지 부분 발송, 전체 선택 발송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발송 체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버 아이디는 똑같이 넣어줬고, 그 다음에 숨겨진 속성 보시면 이전 했던 것처럼 AID 하나 더 넣었어요. AID는 똑같이 학생 이름 수식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이 AID가 들어가야지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 채로 바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AID는 꼭 데이터가 있는 이름, 학생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성은 보기에서는 숨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제가 숫자를 아까 맞추지 못해가지고 숫자를 좀 맞춰볼게요. 발송 체크를 저는 제일 앞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번으로 바꿔주고, 발송 상태를 2번,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을 03, 학생 이름 수식을 04, 청구서 명을 05, 그 다음에 납부 금액 06, 납부 기한 07, 납부 방법 08, 그 다음에 학부모 연락처 09. 저는 이제 여기 노션 DB에 있는 속성들은 제가 보낼 알림톡 메시지랑 매칭을 시켜서 필수값만 이렇게 넣은 건데, 회원님들이 보내셔야 되는 문구를 먼저 처음에 쓰신 다음에 해당 문구에서 치환값, 변경되어야 하는 값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알림톡 템플릿 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노션 DB에도 그 속성 값들이 쭉쭉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넘버링도 이렇게 1, 2, 3, 4, 5, 6, 7 앞에 0을 붙여서 꼭 넣어주셔야지 이 순서대로 바티에도 들어와서 한눈에 보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이 DB를 토대로 바티의 작업을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티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새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작업, 바티 엑셀로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작업명은 노션 수강료 안내 톡 발송하고 웹훅 이렇게 써줄게요. 웹훅을 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는 그대로 아까 전에 저희 테스트 결과 피드백 알림톡 보냈던 거랑 같은 구성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 피드백 알림톡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을 걸어서 시간대마다 돌게끔 했었고, 이번 거는 노션에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보내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것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노션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겠죠?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인터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션 계정은 바티 튜토리얼 2번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이미 저희는 DB 연동을 먼저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작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노션 액션을 처음에 킬 때 이렇게 약간 로딩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이상이 지나도 DB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X를 눌러서 이걸 창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좀 되는 편이에요. 노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수강료 안내로 선택을 해주시고 필터를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션 표에서 저희가 가져올 거는 발송이 체크된 애들만 가져오기로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시작 전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시작 전. 시작 전으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2바티, 강바티만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해볼게요. 1번, 3번 발송 체크된 애들만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면 이것만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이 체크를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 체크된 애들만 발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필터 조건에서 발송 체크 01번 있죠. 01번 다음에 값은 true로 해주시면 체크된 값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팅은 데이터 시트로 가져오게 되겠죠. 이 오른쪽에 보라색 음영 있는 시트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데이터 시트에 셀 위치 초기에는 A0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지 위에 칼럼명까지 같이 한번 초기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B를 한번 세팅해 줄게요.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서 DB 초기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이렇게 DB가 가져와졌고 L까지 있네요. 오른쪽에 마지막 행이 L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기 세팅은 되었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칼럼은 가져와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값만 가져올 수 있도록 A1에서 L을 넣어줍니다. 대문자 L. 요 값은 회원님들의 DB의 가장 마지막 칼럼 열의 알파벳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행 제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공백이 L까지 있기 때문에 L을 입력을 한 거고요. 회원님에 따라서 뭐 M이나 N 이렇게 더 길게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대문자 영문 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하고 A1 땡땡 L 하고 첫째 행 제외를 꼭 입력을 해주세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만약에 10명을 오늘 보냈어요. 근데 내일 보낼 거는 5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을 지우고 5명을 위에 다시 쌓아야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 위치를 L까지만 넣고 첫째 행을 제외해주면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 된 다음에 오늘 데이터만 새로 쌓이게 됩니다. 완료를 클릭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가져왔으면 저희는 이제 알림톡을 보내야겠죠. 알림톡 검색창에서 넣어주시고 바티 캐시, 바티 알림톡 둘 다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바티 캐시 같은 경우는 충전형이라서 여기에서 충전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캐시를 최소 10만원부터 충전하셔서 알림톡 한 건에 10원씩 보내실 수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캐시가 아니라 크레딧으로 하겠습니다. 알림톡 보내기로 해서 크레딧으로 차감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바티 봇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해서 템플릿을 설정해 줄 텐데요. 템플릿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티봇 안에 들어있는 템플릿 중에 저는 학원 수강료 안내라는 템플릿을 쓰게 될 거예요. 수강료 안내라는 템플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원명, 그다음에 수강생님의 수강료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청구 서명,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템플릿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정보로 치환을 해서 맞춤으로 알림톡을 보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기 좋게끔 제가 넣은 거고요. 알림톡 보내실 때 따로 여기 왼쪽 데이터, 왼쪽 엑셀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문자를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알림톡을 쓰실 때는 이 액션 안에서 설정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톡 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템플릿은 학원 수강료 안내. 네, 이렇게 해주시고, 수신 번호는 이 드럼통 아이콘 클릭하셔서 뒤쪽에 있는 컬럼명 중에서 학부모 연락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키보드로 내려서 학부모 연락처 9번, 09번에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학원명,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값들도 하나씩 어떤 값으로 치환해서 들어갈 건지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명은 한글로 입력해도 돼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글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티 영어학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영어학원, 수강생명은 입력하실 때는 드럼통 아이콘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에 중괄호, 키보드로 중괄호 쉬프트하고 괄호 눌러주시면 중괄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저는 학생 이름 수식을 선택해 주고요. 월은 저희가 12월이니까 12 입력해 줍니다. 청구서명은 마찬가지로 05번 청구서명, 납부 금액은 06번 납부 금액, 납부 기한은 07번,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08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연락처는 010-1111-222 이런 식으로 받으실 학원의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치환이 돼서 강바티한테 나가게 됩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체크한 값들 이렇게 치환된 거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완료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카카오 두 번째 알림톡을 먼저 발송을 한번 해줍니다.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행이 됐고 바티 영어학원 해서 이바티님의 수강료, 그 다음에 강바티님의 수강료 이렇게 해서 알림톡 두 건이 잘 왔네요. 이렇게 오게 되면 맨 오른쪽에 카카오 알림톡 보내기라는 열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인 친구들만 이제 데이터 2번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SQL이라는 작업을 열어줍니다. SQL. 아이고. 맨 아래에 바티 엑셀을 DB SQL로 사용하기라는 액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쿼리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쿼리문은 제가 이제 사용 가이드에도 넣어놨는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요. 바로 네, 여기 있는 두 줄을 지워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알림톡 버전이고요. 문자 버전은 또 따로 있어요. 문자 버전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이 성공값이 찍힌 친구들만 노션에다가 발송 상태를 완료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2번에서 삽입할 시트와 위치를 선택할 때
데이터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셀 위치는 셀 시트 만들기 해서 데이터 2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위치는 A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칼럼을 가져와서 초기값이 세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림톡과 노션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는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오프를 해놓고 이 세 번째 액션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이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 2번에 성공된 친구들만 이렇게 초기값까지 해서 가지고 와집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n까지 이렇게 가져와지고요. 초기 세팅한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A0이 아니라 A1으로 했었죠. A1 땡땡 대문자 n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위에 칼럼 값은 안 가지고 오고 밑에 A1부터 값이 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데이터를 리셋하고 다시 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 첫째 행제를 선택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완료, 설정,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액션이 세팅이 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다시 워크플로우 검색창 가셔서 노션 검색해 주시고 여기에서 노션 아이템 업데이트하기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액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바티 튜토리얼 2라는 액션 되어 있고 페이지는 이미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액션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X 클릭하시고 다시 액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네, 이렇게 다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료 안내 클릭하시고 저희가 매칭할 거는 아이디죠. 아이디와 같은. 근데 지금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데이터 2에 있는 아이디가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데이터에 있는 친구들은 실패한 애들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2에 있는 아이디만 가져와줘야 돼서 이거는 제가 지운 다음에 임시 저장 잠깐 한번 해주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2로 바뀌어 있을 텐데 이거는 업데이트를 개선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나면 이제 잘 될 거예요. 여기서 네,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 조건 추가하기 해서 여기서 네, 데이터 2로 바뀌었죠? 여기서 다시 지운 다음에 지울게요. 지우고 지워주시고 드럼통 누르시면 데이터 2로 바뀌어 있죠? 데이터 2에서 아이디 선택해 주셔서 여기 아이디가 매칭이 되는 이 아이디 값만 어떻게 발송 상태를 완료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해주시면 이제 세팅이 다 되신 거예요. 여기서 저장 한번 더 해줄게요. 하면 이제 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액션을 킨 다음에 한번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팅해 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번에는 윤바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바티의 발송 상태가 시작 전인데 완료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세팅을 했죠. 그러면 윤바티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노션 가서 바티 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 윤바티만 가져와줘서 알림톡이 나가고 성공한 데이터가 데이터 2번으로 간 다음에 상태값이 노션에서 발송 완료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쵸? 네. 네, 처리가 다 되었고요. 알림톡 왔는지 볼까요? 아, 네, 왔네요. 윤바티 수강료 안내 톡이 왔고 그 다음에 발송 상태가 완료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만 추가하는 게 남았습니다. 버튼은 제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이거 삭제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예시로 했었는데, 삭제하고, 이제 요 DB에서 연결된 이 바티 작업을 웹훅이라는 키값으로 걸어가지고 실행이 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작업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웹훅 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아까 전에 우측 하단에 스케줄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웹훅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웹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get으로 합니다. 링크 만들기 클릭을 바로 해주시면 링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오른쪽에 복사 버튼이 있는데 이거 복사를 해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 켜둔 상태에서 노션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노션 오셔가지고 여기 수강료 안내 저희 버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슬래시 누르셔가지고 버튼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노션 버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 버튼에다가 수강료 안내톡 발송하기 이렇게 버튼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새 작업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 양식 또는 URL 열기 보이시죠? 하단에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링크로 연결할 거야 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이 회색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회색깔이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합니다. 해서 링크를 아까 복사한 웹훅 링크를 컨트롤 V에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가 뜨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선택 해주시면 이렇게 링크 값이 들어가고 이 링크 값 들어간 상태에서 완료를 해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꾸민다 라고 하면 색깔도 좀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넣고 아이콘도 넣어줄 수 있겠죠. 네, 하트 이렇게 넣어볼게요. 수강료 안내톡 발송하기.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 작업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신바티를 보내볼까요? 근데 만약에 한 명씩 보낼 거면 이렇게 하나 클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부분 클릭을 하신다라고 하면 1, 3, 5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클릭하면 1, 3, 5만 나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체크가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전체 안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신바티만 한번 해볼게요. 신바티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신바티랑 최바티 네, 이렇게 해서 신바티, 최바티 만들어가지고 보내볼게요. 네, 이렇게 신바티, 최바티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 안내톡 발송하기를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그 두 명한테만 연결이 됐죠? 연결됐고 알림톡이 발송이 되고 여기가 완료로 바뀔 거예요. 완료 바뀌었네요. 그리고 알림톡도 이렇게 최바티, 신바티 이렇게 잘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과 노션을 이제 웹북으로 연결을 해놓고 체크해서 원할 때 필요할 때 딱딱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작업에 가셔서 연결이 성공이 되어 있고 웹북만 한번 ON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료. 네, 이렇게 하고 작업 저장해 주신 상태에서 버튼을 이제 노션에서 클릭을 하면 전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해 주실 점은 노션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한 번만 클릭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2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버튼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누르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톡을 하나 넣으셔가지고 버튼 숨기셔도 돼요. 톡을 하나 넣으셔가지고 버튼 이렇게 넣어서 이 안에서만 네,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해서
하고 평소는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노션에서 웹훅으로 전체 발송, 부분 발송, 개별 발송하는 방법 안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합리적인 요금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틱 크레딧을 사용하는 정액제, 저희 요금제가 바틱에서 요금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베이직 플랜, 프로 플랜 주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베이직은 1000크레딧, 프로는 5000크레딧 이렇게 되어 있고 1000크레딧 안에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작업에서 요거 하나씩이 1크레딧이거든요. 1크레딧, 알림톡을 크레딧으로 보내시면 3크레딧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액션 1크레딧, 4번 액션 1크레딧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알림톡을 보낸다라고 하면 1, 3, 1, 1 해가지고 6크레딧이 나가는 거예요. 대신 알림톡을 여러 건 보내면 크레딧은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알림톡 보내는 양을 확인하셔가지고 매월 얼마 쓰는지를 확인하셔서 베이직 플랜이나 프로 플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는 알림톡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틱 캐시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사용 가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틱 캐시 검색해 주시면 알림톡 보내기에서 여기 바틱 캐시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틱 캐시는 바틱 샌드에서 필요한 만큼 캐시를 충전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일정액 충전해서 대량으로 발송하고 싶으실 때는 캐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쨌든 한 달에 고정적으로 계속 알림톡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바틱 베이직이나 프로 플랜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바틱 캐시를 충전하셔서 알림톡 비용은 바틱 캐시에서 나가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틱 캐시를 만약에 대량으로 좀 해서 충전을 해서 발송을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좀 추가적인 견적 할인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용 방법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플로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쓰고 계신 노션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기능을 멋지게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열려 있으니까 기능 개선이나 추가 기능 문의 같은 거는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바틱의 기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